숙제 하셨나요? 숙제 검사 좀 하겠습니다. 숙제 검사. 네, 맞아요. 여기도 좀 어려우셨나요? 숙제였었어요? 아, 풀으신 거죠? 어려우셨던 거. 아, 네. 어려우셨던 거 발표 있죠? 네. 숙제. 네. 자, 일단 주소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문제 좀 같이 풀죠. 자, 오성님, 아까 천식 맞죠? 네. 그다음 이혜님, 은주님, 네. 보근님, 지혜님, 현정님. 자, 여러분들 좀 전달 드릴 게 있어서요. 자, 좀 이따가 단톡방에 끝나고 올릴 텐데 3월 10일부터 뭔지 아시는 분? 원서 접수하는 날이에요. 3월 10일부터. 미리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가입하실 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진이 필요해요. 사진. 가입하실 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아시죠 여러분, 내가 이제 핸드폰으로 찍고 그림판에서 불러오면 크기 조절할 수 있거든요. 기존에 사진이 있으신 분들 상관없고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좀 가입 좀 해주세요. 부랴부랴 10일 날 하시면 안 되니까. 3월 10일 00시 00부터입니다. 3월 10일 딱 시작하면 바로 땡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맥이 좀 걸리실 거예요. 맥이 걸리셔도 네, 여러분들 한두 시간 참으시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정 안 되시면 이제 학원에다가 아이디랑 비밀번호 알려주셔가지고 결제를 저희 원장님 해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월 9일날 개선 때 쉬어요. 알고 계시는가요? 개선 때 쉽니다, 여러분들. 자, 투표 잘 하시고, 빨리 부스터를 최근에 그렇죠. 그렇죠. 네, 3월 9일날 쉬니까 그때 갑자기 행복해졌어. 오늘 알았거든요. 3월보다 다른 일을 좀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란에 있다가 이제 그 데스크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아침에 첫 출근했거든요. 만나가지고 선물로 쉬는데 왜 이렇게 뭐 쉬냐? 그래서 오늘 갔더니 진짜 행복했어요. 갑자기 이제 행복해졌어요. 아무튼 이제 가입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가입에 문제 있으신 분들 응? 그 한국 세무사회 자격 시험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 제가 단톡방에 올려놓을 거예요.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면 여기다가 제가 써놓을게요. 사이트를. 좋아요.
세무사 회만 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거기는 여러분 세무사 분들이 들어가시는 분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격 시험까지 드시고. 자, 이제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재고 자산과 관련된 거. 자, 몇 페이지냐면 네, 70페이지 11번. 그래서 70페이지 11번. 그럼 70페이지 11번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70페이지 11번 교재 중요한 게 뭐냐면 매출 총이익이 뭔지 아니? 우리가 매출 총이익은 매출한 금액에서 매출원가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1번 해볼게요. 11번 해보면 자, 일단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매출 총이익은 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죠, 여러분들. 순수한 매출액. 일단 우리가 순매출액은 매출한 금액에서 매출 매두리 같은 거 차감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자료 중에 총 매출액이 3,500만 원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만원 단위는 좀 생각 좀 할게요. 그래서 거기 총 매출액 3,500만 원인 거 보이시죠? 그죠? 3,500. 근데 우리가 총 매출액이라고 준 걸로 봐서 뭔가 잡아 빼는 게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얘가 어디 있냐면 네 번째 점 보시면 매출 애누리와 환입 있죠? 맞죠? 결함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깎아주거나 반품 들어온 거 맞죠? 요건 나의 매출액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 20만 원 빼야 되고 네 번째 점에 오른쪽 보시면 매출 할인도 외상값 줬기에 상대방이 결제해서 깎아준 거니까 이것도 나의 매출액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여기에 20만 원과 20만 원 이렇게 두 개 잡아 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죠? 네 번째 점 두 개 잡아 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게 순수한 매출액이 나오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그리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매출 원가 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매출 원가는 어디에서 구해요? 매출 원가 여러분 상품 티계정 그리잖아요. 상품 티계정. 맞죠? 그래서 상품 티계정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매출 원가는. 그죠? 보면. 자, 일단 기초가 여기죠? 맞죠? 이렇게 되잖아. 여기 상품 해보면 여기 기초 상품. 저희가 순수한 매입액. 여기가 기말. 맞죠? 여기가 매출원가. 상품 티계정 운영하면 진짜 대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기초 상품은 맨 아래 왼쪽에 50만 원이라고 줬죠. 그렇죠, 여러분들? 50만 원. 자, 그 다음에 기말 상품도 줬네요. 45만 원이라고. 맞죠? 45만 원. 그 다음에 단기의 순 매입액은 왼쪽에 총 매입액을 줬네요. 첫 번째 점에 오른쪽. 총 매입액 1,800만 원. 근데 우리가 상품을 매입할 때 운반비 같은 취득부대 비용은 더하고 매입 할인 같은 거 빼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매입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거기 왼쪽에 두 번째 점 보시면 매입 할인 있죠? 우리 매입 할인 매입액에서 까잖아요, 여러분들. 매입액에서 까고요.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왼쪽에 세 번째 점 있죠?
우리가 매입 애누리하고 환출도 여러분들 매입액에서 까죠. 그죠? 그래서 25만 원 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오른쪽에 이자 비용하고 복리후생비 있죠? 우리가 이자 비용은 영업 외비용이잖아요. 영업 외비용. 그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판매비와 관리비.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매출 총액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 없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구조를 일단 알고 계셔야 쓸모 있는 자료, 없는 자료를 빼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회계하고 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예를 자꾸 더 던져줘요. 조심하셔야 돼요, 낚시를. 네, 이렇게 하면 매출원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죠? 계산기 뜯으시면 될 거예요. 45만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매출원가가 1,800만 원이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매출원가 1,800이네요. 그죠? 여기에서 매출원가 1,800 잡아 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15번, 16번. 그죠? 15번, 16번 할게요. 자, 해보자. 너무 계산하시는데 의의 두지 마시고 풀이 과정에 의의를 두세요. 풀이 과정. 풀이 과정 훨씬 중요해요. 나머지 계산기가 알아서 해주니까. 자, 15번 보겠습니다. 거기 15번 보니까 여러분들 이동평균법이라고 돼 있죠. 이동평균법이 우리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이었을 거예요. 맞죠? 계속기록법은 살 때도 기록하고 팔 때도 기록을 하니까 우리가 팔 때마다 평균을 알려면 살 때마다 평균을 계속 뜯어 팬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이게 핵심. 해보자. 일단 평균법 문제가 나오면 항상 단가가 있지. 단가 구하는 거. 평균법 문제가 나오면 단가 구하는 거. 소량, 단가, 금액. 그렇게. 그 다음에 1월 4일차. 네. 200개. 14,000원. 20만원어치 매입을 했네요. 1월 4일날. 단가 구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 구하셔야 돼. 평균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금액 안 나왔다고 아파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월 6일날 매출. 근데 이동평균법이니까 이제 매출했을 때 기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200개 중에 100개가 팔렸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100개가 팔렸고 얘는 하나당 1,000원이 팔렸겠죠. 그럼 매입한 게 평균이 밖에 없으니까 지금은요. 하나당 1,000원. 네, 이렇게 하면 10만 원짜리 10만 원이 매출 원가 됐겠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 남아있는 재고가 이렇게 판매하고 나서 남아있는 재고가 100개일 거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당 1,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이렇게 하면 10만 원이 남아있겠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5월 7일 날 매입. 네, 200개 매입했죠, 200개? 하나당 1,300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5월 7일 날 26만 원어치 매입을 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매입할 때마다 평균 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평균 내야죠. 평균 항상 이거죠. 우리 1번 금액 36만 원.
그 다음에 2번 수량.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1번 나누기 2번이 항상 단가잖아요 여러분들. 단가 구하는 게 항상 마지막이에요. 평균법은요. 3번은 네. 36만원 나누기 300개 하시면 하나당 1,200원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평균 냅니다. 자, 그리고 또 7월 10일 날 매입을 300개 했어요. 7월 10일 날 매입 300개 하나당 1,1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7월 10일 날 매입한 거 33만 원이 되겠죠? 그럼 또 매입했으니까 평균 또 내야 되겠네요. 이동평균법이기 때문에. 되셔요? 자, 그럼 평균을 구하면 평균을 구하면 그럼 7월 10일 날 매입하고 나서의 평균 합점 69만 원이죠. 되실까요? 69만 원. 여기 1번. 매입할 때마다 평균 내는 핵심이에요. 1번. 그 다음에 300개 있었고 다시 300개 사왔으니까 2번이 600개. 3번은 69만 원을 남아있는 600개. 또 나누시면 평균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1,150원. 하나? 1,300이에요? 1,150 맞죠? 1,150원. 좀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누가 봐도 딱 여러분 700개 중에 100개 팔수록 나만 600개잖아요. 600개 중에 하나당 1,150원 있으니까 여러분들. 답은 단가 구하는 거 1번인데 1번.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새로 구하셔야 되고. 아시죠? 보시면 계속 단가 계속 내주잖아요, 매입할 때마다. 그죠? 자, 됐고요. 16번 어려우셨나요? 16번이 어려우셨어요? 해보긴 할게요. 16번 해보면 이것도 매출총액이잖아요, 여러분들. 매출총액이니까 똑같이 매출액에서 매출효과 빼시면 되겠죠.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매출액은 이미 줬어요. 거기 200 그 10월 15일 날 25개 매출한 거 보이세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당 140원은 건 하나당 140원짜리를 팔았다가 아니라 하나당 140원에 판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25개를 하나당 140원에 팔았음 그 뜻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매출액이 25개를 팔았고 하나당 140원에 팔았다 그 뜻입니다. 이게 매출입니다, 여러분들. 되셨나요? 이게 매출액. 그럼 우리가 매출 원가만 구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매출 원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러분들?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돼요? 뭐가 먼저 팔려요? 그렇죠. 먼저 사온 재고가 먼저 팔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먼저 사온 재고는 기초 재고죠. 기초 재고는 우리가 10월 달이니까 9월 달에 사온 게 넘어온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25개 중에 기초 재고 10개에서 먼저 팔리는 거죠. 10개에서 하나당 100원짜리가 팔리는 거고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25개 팔린 거 중에 우리가 25개 중에서 10개가 먼저 팔렸으니까 남아있는 건 15개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15개는 어디서 팔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10월 8일자 하나당 110원 주고 사온 거에서 15개가 팔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매출원가.
계산하시면 금액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나오네. 2번 나오네 이거? 1번? 1번이 1번? 1번 괜찮죠? 이렇게 자, 재고자산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잘 해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진도 이어서 나가보죠. 간모와 평가. 이 중에 우리 간모했었고요. 저번에 간모했었죠, 여러분들. 평가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평가라는 게 재고자산이 자산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이용자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 지금 시세로 얼마짜리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좋죠. 맞죠? 근데 재고자산은 좀 특이해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우리가 그 단기 매매 증권에서 시가가 오르든 시가가 내리든 전부 다 평가했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재고자산은 기말에 어떻게 평가하냐면 취득 금액하고 시가 중에 미니멈은 작은 거란 얘기죠, 여러분들. 일단 둘 중에 작은 것으로 평가한다는 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100원 내가 얼마 줬다고 내가 10만 원 주고 산 게 있대요. 10만 원 주고 산 게. 됐죠? 10만 원 주고 산 게 있는데 얘가 얼마가 됐냐면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이 12만 원이 됐다는데 시가가 이거 말해요. 되셨죠? 그럼 이거 시가가 상승한 경우에요,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요. 상승 1,000원, 10만 원 주고 샀던 게 12만 원 줘야 된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 시가가 상승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원래는 잡아야죠. 근데 여기 기말 재고자산 평가 구하는 공식 보시면 여기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미니멈이니까 둘 중에 얼마짜리를 평가하겠다는 얘기예요. 맞죠? 12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평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시가 상승을 인식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왜 그런지 몰라도. 그죠? 자, 반대로 얘가 10만 원 주고 샀던 게 시가가 8만 원이 됐대요. 기말 재고 자산이. 얘는 시가가 상승한 거예요, 하락한 거예요? 하락한 거죠, 하락. 그죠? 시가가 하락한 거예요, 여러분들. 둘 중에 작은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돼 있죠. 얼마로 평가하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8만 원을 평가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는 시가가 하락한 걸 잡아야 안 잡아요?
잡는 거죠, 여러분들. 얘는 떨어지고 잡잖아요. 8강을 평가를 해주겠다라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결론도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말의 재고 자산은 시가가 상승하는 걸 인식을 하지 않고요. 시가가 하락하는 것만 잡습니다. 일단 이유를 설명드리겠지만 이유는 시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냐? 재고 자산은 우리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편의점에 있는 재고예요. 그렇죠? 편의점에 있는 재고는 다 재고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편의점의 재고는 10만 원짜리가 12만 원짜리가 되면 어차피 평가를 하기 전에 나중에 매출로 이어질 거예요. 매출로 이어질 거니까 굳이 평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논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재고 자산은 우리가 그 회사의 주된 판매 목적인 재고인 거고요. 그 재고가 기말에 시가가 올라가면 나중에 어차피 매출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매출할 때 수익을 잡자라는 거예요. 굳이. 아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 논리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공식에 따르면 그냥 둘 중에 작은 거 쓰는 거잖아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쓰냐면 기말의 재고 자산은 둘 중에 작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저가법을 쓴다라고 해요. 저가법. 둘 중에 취득한 금액과 시가 둘 중에 작은 것은 쓸게요 라고 해서 저가법 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되시겠죠? 자, 여기가 저가법이라는 건 둘 중에 작은 거에서 아까 방금 시가가 하락한 것만 잡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시험에 가끔씩 뭐를 말문제로 출제를, 얘는 말문제만 해요, 여러분들. 세무 이것까지는. 어떤 말문제를 출제를 하냐면 다음 중 기말의 재고자산의 저가법을 쓰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를 가끔 해요. 저가법을 쓰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우리가 저가법을 쓰는 건 시가가 떨어질 때 저가법 쓰는 거잖아요. 맞죠? 반대로 얘기하면 시가가 상승할 때 저가법을 쓰지 않습니다. 시가가 상승할 때 아까 인식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가가 상승할 때가 오답이 오답. 시가가 하락할 때 쓰는 방법이니까. 자, 해볼게요. 보시면 일단 판매가 지연이 돼도 해당 재고자산 시가 떨어지죠. 아이스크림 같은 거. 그렇죠? 아이스크림이 재고잖아요, 여러분. 슈퍼마켓에. 재고인데 너무 안 팔립니다. 나중에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내놓지 빨리 낮은 가격에 내놓잖아요. 시가 떨어지는 사유 맞죠, 여러분들?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판매가 지연됐다라고 준 적이 없어요. 요 문제, 요 공부는 장기채화. 참 말 어렵게 하죠. 뜻이 뭐냐면 장기적으로 채화, 지채화 그 줄인 것도 줄였어. 장기적으로 지채가 된다는 뜻입니다. 장기적으로 판매가 지채. 아셨죠? 그 뜻이에요. 아셨죠? 자,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 시가 떨어지죠, 여러분들. 품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이요. 세 번째가 진부화. 진부화라는 말은 좀 들어보셨죠? 진부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부하다라는 건 유행이 지났다라는 표현이에요. 진부화. 유행이 지나면 여러분들 그 전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전 기종은 시가 뚝 떨어지죠, 여러분들. 맞죠? 20이 나왔으니까 20이 좀 떨어질 거예요, 분명히. 자, 여기까지는 좀 쉬워요. 그나마 좀 이해할 만해요. 시가 떨어지는 사유가 판매 가격이 떨어지면 시가가 하락하는 거 맞기 때문에.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당 법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처럼 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 터져가지고 요즘 석유 가격, 기름가 엄청 올라갔어요. 115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보니까. 채팅 이거 좀 안 팔면 해주세요. 감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엄청 높잖아요, 여러분들. 석유 뛰고, 밀 뛰고, 그죠? 막 우크라이나 북한지대로 배웠죠. 맞죠? 밀 뛰고 막 뭐죠? 운임 뛰고, 맞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판매 가격은 그대로일지도 몰라도 사오는 게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시가 떨어진 느낌이죠. 판매 가격 그대로인데 내가 사오는 원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맞죠?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죠. 상대적으로 시가가 하락할 것도 느끼잖아요. 내가 사오는 가격이 싸면 시가가 올라가는 거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입장 말고요. 기업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시가가 상승해야 우리가 저가 없습니다. 원가가 상승해야 아시죠? 이거 시험에 원가가 하락했을 때라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판매 가격은 그대로인데 사오는 가격이 떨어지면 시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효과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시가 하락은 사장님들 기분 나쁜 상황이에요. 그죠? 사장님은 원가가 떨어지면 기분 무지하게 좋죠, 여러분들. 판매 가격은 그대로인데, 맞죠? 막 떨어지고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맞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음식값에 올렸죠. 맞죠? 술값이라든지 다 올렸잖아요. 근데 분명히 원자재값 내리면 내릴까요? 안 내릴걸요. 그쵸? 그쵸? 판매 가격 전가시키기 너무 힘들다 이러잖아요. 우리 원자재값이 올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판매 가격 전가시킬게요. 했다가 내려갔어. 어우, 네. 그죠? 여기서부터는 이게 네. 그죠? 이거야 항상. 되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래서 대비하시고 여기까지가 전통적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수주의라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닌데 다른 곳에 영향을 줘요. 다른 곳에 영향을 주는데 그 다른 곳에 영향을 주는 게 얘가 엄청난 관련성이 있어요. 회계에서 되게 보수주의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낙관 문자가 아니라 비관 문자라고 생각해요. 비관 문자. 아셨죠? 경제가 이런 거죠. 경제가 호황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호황이어가지고 야 이제 주가가 많이 뛰겠다. 야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되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 있죠, 여러분들? 이거 한 거 같은데 설계인데 아닌가? 처음 들어보세요? 해볼게요. 한번 제가 사례 들면 여러분들이 한번인데 하실걸요? 뭐냐면 보수적인 아버지. 이제 기억나시죠? 안 했어요? 안 했었나? 보수적인 아버지 안 했어요, 여러분들? 안 했구나. 다른 데서다가요. 죄송해요. 여기저기 다 수업을 저질러 다녀가지고. 자, 보수주의는 뭐냐면 일단은 말 되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수적인 아버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냐면 자, 그냥 일반적인 아버지는 어때요? 여러분들 성적이 오르시면 아버지께서 같이 좋아해 주시고 외식하러 갈까? 이렇게 일반적인 아버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적이 떨어지면 때리시죠. 그죠? 괜찮다. 열심히 했는데 저 너무 아름다운 아버지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버지는 뭐냐면 시가가 올라가든 시가가 떨어지든 그거죠. 성적이 올라가든 성적이 떨어지든 일반이고요. 우리가 회계에서는 성적이 올라간 건 이익이 올라간 거고 성적이 떨어지면 이익이 떨어진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걸 둘 다 아버지가 뭐 때리든 칭찬하든이라는 건 잡는다라는 거죠. 이익이 올라가도 잡고 이익이 떨어져도 잡는 아버지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보수적인 아버지예요. 보수적인 아버지가 뭐예요? 현금 시간이고요. 맞죠? 현금 시간이 칭찬 잘 안 해줍니다. 강하게 키운 아버지죠. 칭찬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힘든 맞죠? 아버지가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진짜 힘들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보수적이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좀 느끼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보수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수적인 아버지, 자, 성적이 올랐어요. 칭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익이 올라가면 인식을 안 하는 장부에 안 적는 겁니다. 맞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회초를 드시죠. 투자를 팹니다. 그건 뭐예요? 이익이 떨어지면 바로 아버지가 잡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수주의는 뭐냐면 이거야. 이익을 최대한 낮게 잡는 거고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라고 불러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수주의는 이익을 최대한 낮게 잡는 겁니다. 그냥 여기 제가 비용을 높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익을 낮추는 방법 많아요.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외우시고 한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혹시 연구 단계에서 기억나세요? 무형대상? 했어요. 근데 연구비는 여러분 조금 비용이었잖아요. 연구 단계에서 수출. 왜냐면 초창기 활동이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무조건 실패한다. 기억나시죠? 저는 한것 같아요. 분명히 했었어.
네, 괜찮습니다. 요거는 익숙해요. 익숙해요. 여러분이 다 안 하셨다고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사례 들면, 했어요. 이렇게. 요거 너무 익숙해요. 아셨죠?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분계인데, 지금부터 하는 분계는 시험에 잘 내진 않아요. 근데 잊을만 하면 아주 가끔 출제한다. 아주 가끔. 지금부터 하는 건 듣고 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근데 내가 혹시라도 나는 좀 문제를 많이 맞추고 싶다. 난 100점이 목적이다. 100점 맞으면 뭐 상품 주긴 하거든요. 뭘 주는지 잘 모르는데 막 그걸 저 줍니다. 이게 목적이시다라고 대비하시고요. 자, 보시면 자, 20X1년 올해 연도 기말 현재 10만 원에 취득했던 제품의 시가가 8만 원으로 하락이 됐대요. 시가가 떨어진 거죠. 우리가 재고 자산은 시가가 올라간 건 안 잡지만 시가 떨어진 건 잡는다면서요. 맞죠? 그래서 얘는 잡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요 평가 손실이죠. 평가하면 손실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대전과목을 잡아요.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의 시가 떨어졌을 때 비용이겠죠, 평가 손실. 얘는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어디에서 또 봤었어요?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거. 정상가격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라는 표현은 매출 원가로 본다는 뜻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매출 원가로 보냐?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가가 떨어지는 거지.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가 떨어질 이유는 없어요. 맞죠? 그래서 내가 재고 자산의 시가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재고 자산을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사과 장사라면 재고 자산은 사과죠. 사과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으면 시가가 하락할 리 없거든요. 그죠? 자, 그럼 지금 문제가 뭐냐? 제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과를 안 가지고 있으면 손실은 맞거든요. 근데 고객이 오셔가지고 손님이 오셔서 사과를 달라고 하면 전 사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다른 저 동네 사과 파니까 거기서 사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손님도 없어요.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평가 손실은 나지 않지만 손님도 없어요. 매출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 자산은 판매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거잖아요. 판매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실은 판매를 하기 위해 희생으로 보는 거예요. 매출을 얻게 희생으로 보는 거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매출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반대로 시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매출을 얻게 희생 우리가 매출 원가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래서 매출 원가라고 보는 거예요. 되셨나요? 어제 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제품의 시가가 10만 원에서 8만 원 됐으니까 대변에 재고자산 까면 되겠죠? 맞죠? 근데 얘는 이렇게 써요. 보시면. 이거네. 재무상태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거 보여드릴까? 제가 들어가는 데 있죠. 공시해주는 사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용자들 어떤
어떻게 알려주냐면 이 제품은 제가요 112억 주고 산 제품인데요. 여태까지 시가가 61억은 하락이 돼서요. 나머지 금액이 남아있어요 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아니 112억 주고 산 제품입니다. 하지만 계속 손실이 누적돼서요. 평가 손실이 61억의 평가 손실이 계속 발생해서 지금 112억에서 61억 뺀 나머지 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대신 그냥 툭 쳐서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하는 이렇게 이렇게 자, 우리가 방금 문제에서 제품이 10만 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10만 원에 취득했었던 놈이 2만 원 시가 떨어졌죠. 그래서 8만 원 됐잖아요, 8만 원. 그럼 여기에다가 2만 원만큼 시가가 떨어진 게 누적이 돼서 누적 계속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8만 원 됐다라고 정보를 제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여기에다가 제품을 직접 까는 게 아니라 다른 계정과 옥수라는 얘기잖아요. 마치 건물 감가상각무게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쓰냐면 여기에는 평가충당금이라고 되잖아요. 네, 이렇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당 재고자산을 직접 빼면 원래부터 8만 원짜리였는지 10만 원 주고 사왔는데 2만 원의 시가가 떨어져서 8만 원짜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 재고 자산을 대신할 차감 계정 하나 어거지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은 제품을 차감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얘를 재고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해요. 재고 자산 차감하는 놈이죠. 우리 감가상각무게 감가상각 자산 차감하는 놈이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평가 충당은 다 달라붙어서 여기 상품도 있고 제공품도 있고 그죠? 그럼 얘는 태생이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태생이 어디? 대변 그죠? 차변을 괜찮아요 제 이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대변이 좋죠. 그래서 차변을 차감하고 있으니까 대변이에요 대변. 그렇죠. 그래서 얘는 대변이기 때문에 약점을 얘기하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대변의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제품을 진짜 안 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자들한테 주로 가격 정보 제공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내가 처음에 샀었던 가격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되셨나요? 이렇게 외워주시고 꼭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있네 어딨냐 70페이지 교재 70페이지요. 자, 교재 70페이지. 자, 12번 제가 숙제를 안 냈었잖아요. 자, 12번에 동그라미 1번 좀 볼게요. 12번에 동그라미 1번 70페이지요. 이거 보면 자,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충당금 있죠? 이 평가손실 충당금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평가손실이라면 충당금 되셨어요? 그래서 평가손실 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 맞는 말이죠.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 재고자산을 간접적으로 까는 놈. 되셨나요?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영업 외 비용이래요. 아니죠. 여기 매출원가랑 매출원가 여기 매출원가. 네,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잘 내는 편은 솔직히 아니에요. 자, 또 다시. 자, 사례 아직 2번.
보시면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사례 2, 사례 1 연결. 자, 우리 이제 X2년 2023년 됐어. 다음 년도 또 평가해야죠. 평가해 봤더니 얘가 전년도 말에 8만 원짜리였잖아요. 시가 2만 원 떨어져 가지고요. 근데 8만 원의 제품의 시가가 11만 원으로 상승한 거예요. 얘는 시가가 회복이 된 거죠. 당초 시가 떨어졌다가 시가 오른 상황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재고자산은 항상 평가가 여기죠.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 그럼 우리가 취득 금액은 얼마였어요? 10만 원, 여기 10만 원. 근데 이제 X2년 12월 30일 날 11만 원 됐죠? 그럼 얼마로 평가하는 거예요? 둘 중에 작은 거니까. 10만 원, 10만 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시가가 하락하고 나서 시가가 상승하잖아요. 이럴 때는 시가 상승분을 다 안 잡아요. 안 잡죠. 왜냐면 둘 중에 작은 거니까 10만 원하고 11만 원 둘 중에 작은 거 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0만 원까지밖에 안 올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한 금액을 한도로만 시가가 하락한 거에서 시가 상승분을 잡는다라고 봐요. 이게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럼 얘는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만 잡아주는 거예요. 11만 원을 여기 10만 원하고 11만 원 둘 중에 작은 거면 10만 원을 평가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죠? 여기 10만 원. 얘는 10만 원하고 첫 번째 연도에는 8만 원 둘 중에 작은 거니까 이렇게 평가한 거고요. 그죠? 그랬다가 다시 얘가 11만 원으로 시가가 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취득 금액은 10만 원이고 시가는 11만 원 됐잖아요. 근데 재고자산은 둘 중에 큰 거로 맞죠? 작은 것을 평가한다니까요. 작은 거니까 여기 10만 원이 걸려버리죠. 되셨어요? 10만 원에 걸리니까 11만 원까지를 다 올려주는 게 아니라 10만 원까지만 올려주는 거예요, 이번에. 되셨어요? 얘는 시가가 상승한 게 아니라 시가가 회복된 경우입니다. 여러분. 회복. 떨어졌다가 회복된 경우잖아요. 그냥 바로 오른 게 아니라. 내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11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잡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보시면. 그럼 얘가 이제 재무상태표에 제품은 여전히 10만 원 주고 산 거고요. 제품은 11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까지만 올려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가 빼기가 0이 돼야 되죠. 0이 돼야 0. 그게 뭐냐면 재고자산 평가 총량분이고요. 항상 재고자산은 이렇게 재고자산 평가 총량을 달고 다녀요. 얘는 빵이 돼야죠. 그죠? 그럼 2만 원짜리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대변에 있는 재고자산 평가 총량은 2만 원을 차비는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가 0이 되겠죠? 0.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2만 원짜리가 0이 됐죠? 이렇게 우리가 2만 원이 0이 되려면 우리가 보충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를 다시 들여와야죠. 2만 원을 들여와 0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다시 들여온다. 2만 원에서 빵 되려면 들여오게 시켜야 되잖아요. 다시 들어와 2만 원 너 2만 원 너 다시 들어와 0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율이다라고 불러요. 얘는 성격이 당초에 매출 원가에 가산했죠. 평가 손실을 발생할 때는 이렇게 시가가 올라가면 매출 원가에서 차감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되겠죠. 근데 당초에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 비용에 가산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환입이 되면 매출원 가서 빼야 되겠죠. 되셨나요? 여기. 자, 그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71페이지. 18번은 실제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실래요? 18페이지다. 71페이지 18번. 혹시 몇 번이에요? 답. 몇 번인가요? 몇 번이냐? 3번이에요, 3번. 3번입니다. 1번은 만점 가격 하락시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소식했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차감을 시키는 가중차감하는 거. 그 다음에 가격 회복, 거기도 그래서 가격 상승시라고 안 돼, 가격 회복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맞죠? 얘 보시면 당초 얘가 보시면 얘가 가격이 만약 처음부터 상승했으면 안 잡아요. 맞죠? 얘가 만약에 11만 원 된다 안 잡습니다. 처음에 시가가 상승해버리면. 이해되시겠죠? 거기 시가가 회복시잖아. 회복시 떨어졌다가 회복시. 자, 근데 동그라미 3번은 매출 원가에서 차감한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그죠? 영업의 수익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아까 했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해당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자, 됐어요. 자, 10분 쉬었다가 우리 이제 뭘 할 거냐면 뭐를 하실 거냐면 유형자산 하실 거예요. 유형자산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제 회계력과 좀 약간.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시죠. 네. 2시 5분에 시작할게요.